안녕하세요. 강구하는 현구 강현구입니다. 오늘도 영화 현구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 현구에서 다뤄볼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픽사의 30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데니얼 총 감독의 호퍼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개봉일은 2026년 3월 4일인데요.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3월 2일입니다. 3일절 대체 공휴일이라서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뭐 볼 거 없나 찾아보다가 3월 4일 개봉 예정인 호퍼스를 미리 관람할 수 있는 뭐 특별 상영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오늘 할 거 없으니까 뭐 또 3월 4일에 제가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퍼스 오늘 보고 뭐 후기 영상 남기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픽사 영화입니다. 믿고 보는 픽사죠. 뭐 여기 라따뚜이, 워리, 업, 뭐 벅스라이프, 니모를 찾아서,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인크레더블 뭐 뿐만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코코, 뭐 소울, 엘리멘탈 등 수많은 명작 영화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명가입니다. 올해 개봉하는 픽사 영화로는 뭐 오늘 얘기할 호퍼스 그리고 토이스토리 5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토이스토리 5를 엄청 기대하시죠. 저 역시 토이스토리 정말 좋아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호퍼스에 대해서는 뭐 픽사니까 당연히 잘 만들었겠지 생각은 하지만 토이스토리 5만큼의 기대를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호퍼스 이전에 가장 최신 영화인 엘리오가 픽사 영화 치고는 뭐 엄청 인상 깊은 작품은 아니어서 물론 엘리오도 좋은 영화입니다만 그래서 토이스토리 5라는 대작을 보기 전에 픽사 상태 좀 어떤지 요즘 엿보는 마음으로 이번 영화 호퍼스를 만났습니다.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픽사 안 변했더라고요. 명불허전이고 여전합니다. 역시 픽사는 픽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 호퍼스는 데니얼 총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픽사 영화죠. 카투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의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서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감독 연출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픽사 영화는 감독을 엄청 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식당으로 비유를 하면 픽사라는 식당은 셰프가 바뀌어도 맛의 최소한은 항상 보장이 된다. 그런 느낌? 최소값이 맛있네. 최대값은 와 진짜 맛있네.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픽사는 픽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데니얼 총 감독님이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위베어 베어스의 제작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도 동물들이 주요 등장 인물이고 또 주인공 메이블이 여기 나오는 위베어 베어스의 주인공 클로이와 좀 닮았습니다. 이 친구가 메이블이고요. 클로이고요. 조금 느낌이 있죠. 또 제가 뭐 배경화면도 그렇습니다만은 위베어 베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아무튼 자, 본격적으로 영화 호퍼스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메이블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교실에서 키우는 거북이를 막 가지고 놀 때 메이블은 그 거북이를 자연으로 보내주고 싶어 하는 소녀인데요. 거북이뿐만 아니라 옆 교실, 뭐 앞 교실, 교실이란 교실은 다 돌면서 뭐 학교에서 키우는 새, 뱀, 개구리 등 온갖 동물들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학교 밖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들에게 걸려서 혼나게 되는데요. 교칙에는 예외가 없다라면서 혼나게 되죠. 어머니까지 학교에 불려오고요. 어머니는 메이블을 할머니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본인은 회사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몇 시간만 좀 메이블을 봐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속상한 메이블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보이는 그곳은 자연과 맞닿아 있는 한적한 곳이었는데요. 할머니는 메이블을 달래기 위해서 메이블을 데리고 근처 연못에 갑니다. 연못 앞에 있는 바위에 나란히 앉은 할머니와 메이블. 할머니는 메이블에게 자연에 집중을 하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도 들리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죠. 메이블은 할머니 말씀대로 자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 햇살, 연못 속의 올챙이, 오리, 비버 등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그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자연에 대한 메이블의 사랑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렇게 그 연못은 메이블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이자 또 사랑하는 할머니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가 되죠. 시간이 지난 뒤에 메이블은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의 그 소중한 장소인 연못이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메이블이 사는 도시 비버톤의 시장 지미가 공약으로 내건 비버톤 순환도로를 짓고 있는데, 그 순환도로 완성의 마지막 지역이 바로 그 연못이었던 거죠. 도로를 놓기 위해서 연못을 비롯한 그 지역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작업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를 꽂고 폭발을 하려는 그 순간 메이블이 나타나서 온몸으로 폭발을 막습니다. 폭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이너마이트가 꽂혀있는 그곳에 메이블이 딱 서서 여기를 밀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좋게 얘기해서 과감한 거지. 그래서 그 메이블의 행동을 보면서 인부들이 얼을 좀 탑니다. 그러자 이 사업을 통해 재선을 노리고 있던 비버톤 시장 지미가 직접 나타나서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나서죠.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메이블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오면 좀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메이블은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서명을 받으러 동네 모든 이웃들을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서명해주지 않죠. 집에 돌아와서 지미 시장이 순환도로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보는데, 동물들이 살지 않기에 주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그 지역에 살면 주정부의 허가가 철회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도시 이름이 비버톤이잖아요. 비버 한 마리가 없을까요? 그래서 메이블은 비버가 좋아하는 뭐 나뭇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말라버린 연못 근처에 갑니다. 그리고 세팅을 해두고 휴대폰으로는 동물을 부르는 편안한 음악까지 틀어주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밤이 됐고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떨어졌는데요. 동물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던 찰나에 저 멀리 비버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이블이 됐다 싶은데, 그 비버는 메이블이 준비한 나뭇가지와 과일에는 큰 관심이 없는데요. 그대로 지나쳐서 도로로 가더니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나고 비버가 그 자동차에 탑승합니다. 메이블은 비버가 납치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동차를 따라가죠. 그 차를 따라가니까 메이블이 다니고 있는 비버톤 대학교인 겁니다. 비버가 혼자 걸어서 대학교 건물 지하로 내려가죠. 메이블은 비버가 들어간 곳에 따라 들어갔더니 비버턴 대학교 교수의 샘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샘 교수인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샘 교수팀은 동물을 연구하는 연구팀이에요. 동물을 탐구하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동물들을 조사하기 위해, 탐구하기 위해 다가가면 동물들이 도망가죠. 그래서 인형탈을 쓰고 다가갔더니 도망갑니다. 이번에는 로봇을 만들어서 동물한테 보내봤더니 또 동물들이 도망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호핑 기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3D 프린팅으로 동물 로봇을 만들고 무슨 장치를 통해서 마치 영화 아바타처럼 정신을 그 동물 로봇에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을 여기에 옮긴다. 이것을 여기에 옮긴다. 머리를 이 동물에게 옮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동물의 세계로 잠입해서 동물을 탐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메이블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비버가 돼서 동물 세계로 들어가서 비버 한 마리만 그 연못으로 데려오면은 해결되는 거잖아. 바로 실행에 옮기죠. 막무가내로 호핑 기술을 이용해 비버가 되고 교수님들을 따돌린 채 자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비버가 되면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과연 메이블은 지미 시장의 순환도로 건설 계획을 저지하고 할머니와의 소중한 장소인 연못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호퍼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 줄거리였고요. 이제부터는 제 감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 있고요. 앞으로의 이야기는 영화 관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줄거리만 딱 봤을 때 구도가 나오죠. 자연 대 인간, 뭐 대충 인간은 나빠요, 우리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픽사 영화가 아니죠.
픽사는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보여준 다음에 살짝 그 이야기를 비틀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죠. 예를 들면 니모를 찾아서에서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화가 말하는 건 아이를 과보호하는 아버지가 그 통제를 내려놓는 이야기라는 거죠. 몬스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산업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호퍼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과 인간의 경쟁, 제로섬 경쟁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상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 픽사 영화인 엘리오도 그렇고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라는 영화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스스로도 상처를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친절 그리고 상냥함이다. 그리고 그 친절과 상냥함으로 공조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공존을 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영화가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인간 나빠요, 자연 좋아요, 보존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메이블이 비버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을 그저 수단으로 활용해서 연못 지키기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다가 실패하고 후회하는 모습, 이후 메이블이 비버 조지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힘을 합쳐서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도 동물도 자연의 일부고 인간과 자연의 경쟁은 제로섬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상냥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인간과 자연의 구도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혹은 집단과 집단을 은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 이모지가 강조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인간은 인간끼리만 소통할 수 있고요, 동물은 동물끼리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메이블과 조지가 시장 지미와 소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문자 음성 읽기 기능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모지가 강조가 되는데, 인간이자 동물인 메이블은 문자를 쓸 수 있죠. 하지만 동물 친구들은 이모지만을 사용합니다. 뭐 문자야말로 인간 문명의 상징이죠. 문자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알파벳도 있고 한자도 있고 뭐 가장 위대한 문자인 우리 한글도 있죠. 그런데 이모지는 최소한의 공감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만국 공통의 언어다, 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 영화가 인간 대 자연 구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의 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모지라는 소재가 좀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분명히 의도가 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이 호퍼스인데요. 이 뛰어들다의 홉이거든요. 서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세계, 서로의 문화에 완전히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영화 제목에 담겨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화에는 연못 룰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포유류의 왕 조지가 설명을 해줘요. 연못 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산다. 근데 먹을 땐 먹는다 라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메이블은 아니 같이 사는데 어떻게 먹을 때부터 먹어? 이거는 연못 룰은 모순이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같이 함께 산다는 규칙과 먹을 땐 먹는다는 그 규칙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조지는 모순이 아니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 먹느냐 먹히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제로섬의 형태가 아니라 더 큰 차원의 형태다, 이렇게 영화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전개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화 초반에 인간 대 자연 구도가 나오고 메이블이 동물 사회에 속하게 되면서 앞으로 대충 어떤 느낌으로 흘러갈지 예상이 되는데요. 이야기가 바로 꺾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왕끼리 모이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곳에는 뭐 포유류의 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파충류의 왕, 어류의 왕,
곤충의 왕, 조류의 왕, 다양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포유류의 왕 조지하고 메이블이 연못을 좀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근데 그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인간의 왕을 처형하자라는 결론으로 흘러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이블에게 이 곤충의 왕이 강하게 지적을 하니까 그만 메이블이 곤충 왕을 박수로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 장면부터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내용이 예상이 안 되죠. 이런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영화의 리듬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 초반 메이블이 어떤 아이인지, 할머니와 어떤 추억이 있는지, 시장 지민은 어떤 사람인지를 탁탁탁 굉장히 빠르고 재치있게 보여주는데요. 초반 5분이면은 적어도 인간 캐릭터는 모두 소개해주는 것 같고요. 특히 메이블이 온몸으로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맞고 시장 지미와 대치할 때 메이블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다 라고 선언하자마자 다음 컷에 바로 공권력에 의해서 끌려간다든지, 또 탄원서 서명을 받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점점 그 문이 빨리 닫힌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이 영화의 리듬감을 확실히 살려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지루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호핑 기술을 설명할 때 메이블이 이거 완전 아바타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샘 교수가 아바타랑 완전 다르거든? 이렇게 발끈하는 장면도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아바타랑 좀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언급해주고 약간 뭐랄까요, 샤라웃 해준다?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영화 킹스맨 보시면은 뭐 주인공 에그씨의 애완견이 제이비잖아요. 그 왜 제이비냐라고 물어볼 때 제임스 본드 혹은 제이슨 본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그씨가 미국 드라마 24의 주인공 잭 바우어의 제이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야 너는 앞서 얘기했던 그 인물만큼이나 훌륭한 스파이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앞서 언급한 작품들을 치켜 세워주면서 우리 영화는 그 작품들과 또 달라 라고 자랑스럽게 또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퍼스도 아바타를 치켜 세워주면서 아바타랑 비슷하지만 좀 달라 라고 선언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 자신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신감 가져도 될 만큼 꽤 이 작품도 신선하고요.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왕으로 간주되는 그 지미 시장을 처단하기 위해 그 동물연합에서 최상위 존재를 부르는데요. 그 존재가 등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방식이 굉장히 기발합니다. 이 친구인데요, 이 새들이 바다로 쏙 들어가더니 날개짓으로 그 상어를 들어서 지미를 공격하게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상어라는 점이 굉장히 신선하고, 체인소맨 레제편에 등장하는 빔이라는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데 굉장히 기발하죠. 뿐만 아니라 곤충의 왕이 호핑 기술을 역으로 활용을 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인간이 동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물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설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 대잔치다, 역시 픽사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세계관이 엄청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떡밥, 모든 복선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일부는 좀 뭉개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수 3인방도 매력이 다 있는데 그냥 하나로 퉁치는 느낌이 있고요. 뭐 초반 악당인 제리 시장도 되게 매력적인데 좀 뭔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사람이 합리적이고 능글능글한 점도 재밌어요. 하지만 영화 시간이 조금 제한이 있어서 다 못 보여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 관람가 영화인데요, 동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떤 장면은 살짝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 보여주기에는 살짝 좀 꺼려지는 장면도 있고, 영화의 그 느낌의 높낮이가 좀 편차가 있다랄까? 그래서 살짝 정신없는 느낌도 있습니다. 후속작이 나올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영화가 좋아서 후속작이 나왔으면 하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곤충의 왕, 조류의 왕, 어류의 왕, 뭐 왕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출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후에 비버톤 마을이 또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 세계관이 엄청 탄탄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관이
제게 그래도 좀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작품을 통해서 좀 탄탄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영화 마지막에 호핑 기술을 처분한 그 샘 교수팀에 메이블이 합류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야기가 뻗어나갈 그 포석이 깔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속작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쯤에서 제 영화 감상을 정리를 하면 이 영화 재밌나요?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요. 뭐 픽사 영화입니다. 말해 뭐해. 또 보고 싶나요? 디테일이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극장에서 봐야 하나요? 뭐 어떤 영화든 극장에서 보는 게 가장 좋지만 TV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곧 올라올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화 연구 시간에서는 2026년 3월 4일 개봉 예정인 픽사 영화 호퍼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토이스토리 5를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호퍼스를 딱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 픽사는 역시 픽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지고 정신없이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감동도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영화가 좋긴 한데 픽사 영화 탑5 안에 들 정도의 영화냐?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영화 가장 최신작인 엘리오보다는 좋은 영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현구였습니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강관의 현구 강현구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